중앙일보의 김현기 칼럼니스트의 김현기의 시시각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요즘 뭐 조중동의 기자나 논설위원들 칼럼니스트들마다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서 일단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일단 처음에 언급을 하면서 지난주 갤럽이 23%였다라는 점을 다시 대통령에게 각인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이웃나라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2%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붙은 셈이어서 이대로라면 곧 역전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 정상은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 그러니까 힐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면서 모임에 가면 더 많은 얘기를 듣고 흔히 얘기하는 보수 인사들과의 모임에서는 이 김현기 칼럼니스트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그만큼 많이 듣는다고 발단을 열고 있습니다. 울화통이 터져서 뉴스도 안 본다 라는 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변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걸 누가 믿냐라고 10명 중 9명이 대략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야기의 시작을 여는데요.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언론들도 문제고 이 보수 신문들도 총선 이후에는 아무튼 열을 내면서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인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영이라고 짓고 있는데 70대 이상 노인, 부자 동네, 영남, 신조어가 등장한 셈입니다. 예전에는 그 대통령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또 정당을 어떤 식으로 네이밍하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번 현 국민의힘에 대한 표현은 노부영이다. 노인, 부자 동네, 영남. 이제 뭐 60대도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을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노인이어야 된다. 노부영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주로 이제 젊은 유권자들도 많이 영향이 있고 또 이슈의 민감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이슈에 따라서 불이 확 붙는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이제 보다 보니까 20부터 한 60까지 수도권의 민심들이 많이 작용하곤 하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은 그렇습니다. 16%, 즉 20%도 안 되는 그런 의석수였죠. 보수 결집론은 TK, PK의 이야기일 뿐 의미도 없고 실체도 없다. 과연 국민의힘을 집권당이라고 불러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 단독 과반 저지가 목표였던 국민의힘을 동시에 꼬집고 있습니다. 4년 후의 총선도 패배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면서 3연패, 총선에서 3연패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목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이번 선거를 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의 대통령도 비판하고 미래에 어떤 대통령이 돼야 4년 뒤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질로 들어갑니다. 김현기 기자가 꼽은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갑툭튀 후보는 뽑지 말자. 갑자기 나온 사람 뽑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대목에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갑툭튀 후보를 뽑지 말자. 뭐 여기에서 꼽는 대목은 오바마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오바마도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 경험을 쌓았고 중국도 심지어 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정치 경험이라는 걸 오랜 기간 쌓고요. 뭐 여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본 정치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도
갑툭튀는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일본의 뭐 총리나 그 내각제란 특성이 있긴 한데 총리하는 사람들이나 관록의 정치인들만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실제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오랜 기간 숙성되고 육성되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조건이라 함은 차기 대통령은 갑툭튀하면 안 된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갑툭튀한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라고 중앙일보에 있는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 감각은 있는지, 능력은 거품은 없는지, 국가관은 어떤지, 돈은 밝히는지, 부하를 머슴 다루듯 하진 않는지 지속적인 검증을 하는데 갑툭튀 후보를 뽑았으니 예? 뭐 중앙일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갑툭튀 후보 뽑지 말자. 김현기 기자의 칼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을 뽑자. 말인즉슨 지금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태도를 지니지 않았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건들건들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건들건들했다는 얘기입니까?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거들먹이란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국민을 얕잡아 보지도 말아야 한다. 긴장감, 책임감 24시간 365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본 표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류의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이 정도의 칼럼을 쓸 정도면 김현기라는 분은 이번 총선에서 아마 심판한다고 민주당 찍은 분 아닐까 싶은데, 예, 아무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현기 칼럼니스트의 칼럼이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적어도 다음번은 검찰 출신은 안 나타나면 좋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칼럼을 보고 굉장히 좀 서운했겠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에는 검사 출신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는 반드시 승리하려는 마음보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검찰 출신 대통령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번에 확인했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제가 평생 할 출세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딱 거기까지다. 그 정도에서 멈춰서 정치를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니까 즉 앞으로 검찰 출신은 정치할 생각도 꿈에도 꾸지 마라. 대통령, 정치인, 총선 나오지 마라. 검찰 출신 정치하지 마라.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 출신들 중에 괜찮은 사람 많다고 보거든요. 다만 하지 마라. 윤석열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예?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걸 보면서 야, 이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집을 촉구하는 지도자 말고 확장을 호소하는 지도자를 뽑자라면서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을 보는 지도자를 뽑자. 아, 누가 유튜브에 반쯤 미쳐 있는지는 제가 따로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플랫폼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레거시를 보지 않고 레거시를 넘어서 외신을 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에 주목하게끔 만든 이 정부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 정치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는 지도자를 뽑자. 마지막으로 부록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기왕이면 배우자 관리도 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아무튼 재미있는 칼럼이어서